구본철입니다. 윤석열 정권이 거의 그로기 상태입니다. 이 진보 측에서 날리는 이 잽이 너무나 매섭고 심각합니다. 이게 무슨 결정타도 아니고요. 계속해서 선거 끝나고 나서도 심지어는 선거 전에 이런 것들이 발표됐더라면 이게 200석은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공포되고 있습니다. 이 장시호 관련된 녹화 파일인데요, 녹음 파일인데요.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. 또 하나,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검사 체계, 검찰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식견이라고 할까요? 의견일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과연 정치적으로 진보 측의 이 공격을, 매서운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?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어쨌든 정치적 측면을 우리가 돌아보면 결국은 국회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문제를 키워갈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국회의 장이 3분의 2 정도가 이미 진보계열, 민주당 쪽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죠.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이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?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근데 오늘도 신문에 나오고 요즘 들어 보수 언론에 계속해서 신문이 나오는데 이 대한민국의 전기 또는 전력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. 공장을 세우고 돌려야 하고 또 해외에 유명한 그 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좋은 전기 체제를 유지하고 또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대한민국이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에서 망가뜨린 전력 체계 때문에 이 우수한 또는 좋은 그 공장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정말로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동해에 건설된 그 화력발전소는 말할 것도 없고 평택과 이 용인 지역에 설립될 반도체 회사들이 전기 때문에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또 전력 수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력 공장, 전력 발전소조차도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더욱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안정된 전력 시스템으로 또한 아주 저렴한 전력 비용으로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면서 엄청난 데이터 그 저장 보고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저질러 놓은 망쳐 놓은 이 전력 전송 체계 때문에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전문가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. 이 전남 지역에 퍼져 있는 대한민국의 태양광 시설 60% 정도 되는 이 시설 규모를 전송하기 위하여 엄청난 전송 선로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지금은요 주민들이 내 토지나 내 지역에 전송 선로 가는 걸 반대합니다. 할 수가 없습니다. 모든 사업이라는 게 특별히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은 주민 수용성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어떤 동의 체계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으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요 전력이 원자력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또 화력은 강원도 지역에 일부 이 서산 지역에 또 집중되어 있고요. 태양광은 전남 지역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필요한 또 공장들은 수도권에 경기도에 또 몰려 있고요. 자, 이렇다 보니까 전력 수송 체계가 매우 좋아야 합니다. 개선되어야 하는데
우리나라의 같은 경우 지금 문재인 정권서부터 전력 수송체 전송 체계를 개선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그저 태양광만 이 확대를 하고요. 또 태양광은요, 이 여름에만 이 과행 전력이 생산되는데 이 과행 전력 생산되는 부분을 저장해야 되고요. 또 이 저장 시스템인 ESS 시설이 이거 뭐 발전소 하나 시설하는 것만큼 또 어마어마한 또 그 비용이 들어가고, 그래서 이 ESS 전력 전기 저장 시설을 짓는 것이 가장 큰 비용 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이 진보 계열에서 이 고준위 폐기물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허락해 줘야 되는, 동의해 줘야 되는데 일부러 이 고준위 그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 체계를 방해하고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것이 포화가 돼 가지고 결국은 원자력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폐악질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 대한민국에서 말이죠, 만일에 가스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로만 돌린다면요, 그야말로 전기 그 세는요 지금보다 3배 정도는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.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하면은 지금도 한국전력이 200조 원의 적자가 있고요. 저 한국전력이 결국은 다시 그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전기료를 3배 이상 올려야 합니다. 다락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전력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. 자,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 윤석열 정권이 원전 문제를 아주 그 액티브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해요. 왜냐하면 또 이것을 걸다 보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의 주역이었던 이 공무원들과 고위 공무원들, 그리고 심지어는 백운규 장관 등 이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이번에 사법 처단 그 계기에서 무죄가 다 났습니다.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의 이 문재인 정권 불법 탈원전 문제를 처단하는 문제에 그 태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지금 수준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강력한 원자력 발전 체계도 추진할 수도 없고, 또 불법 탈원전 체계 관련자들도 처단할 수도 없고, 왜냐, 최종적으로 처단이 들어가면요, 핑계가 결국은 문재인에게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문재인을 처벌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밑으로 밑에 있는 공무원들, 하급 공무원들조차도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, 이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요,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적 한계와 그 원인, 근원 때문에 결국은 3년 동안 이 민주당에 질질 끌려가면서 결국은요, 탄핵되거나 아니면은요, 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저들과 타협하는 그런 최악의 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럴 때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말이죠, 이 진정한 보수 우파 세력들은 윤석열 정권의 이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임기 단축 문제,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해선 윤석열 정권과 맥을 끊어야 합니다. 맥을 끊어야 돼.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하면 그 사람이 될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윤석열 정권과 함께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해야 되죠. 그래야 새로운 싹이 틀 겁니다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,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진보 계열을 제압하지 못하는 이런 참 어이없는 윤석열 정권을 보수 세력이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 이제는 끈을 놓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감사합니다.